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은 루비, 그리고 루비 온 레일스 생태계의 어떤 최신 동향들,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스타트업계에서 레일스가 여전히 강력한 무기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개발 방식을 바꾸는 새로운 도구들, 그리고 커뮤니티의 아주 생생한 움직임까지. 흥미로운 소식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정보를 이렇게 나열하는 것보다는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루비랑 레일스가 지금 현재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그리고 왜 여전히 많은 개발자나 기업들한테 이게 매력적인 선택지인지 그 속내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험담도 있고, 또 개발 편의성을 높이는 도구들, 레일스 자체의 진화, 그리고 실제 성공 사례까지 좀 두루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술들이 오늘날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개발자로서 혹은 그냥 기술 트렌드에 관심 있는 분으로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지점이 뭔지 이걸 같이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레일스가 초능력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네. 그 얘기 저도 봤습니다. 에론 스나이더라는 스타트업 창업자가 2023년 말에 레일스를 선택했더니 주변에서 걱정이 엄청 많았다고 해요. 사람 뽑기 힘들 거다, AI 기능 넣기 어렵지 않겠냐, 심지어 분명 후회한다, 이런 반응들. 네, 흔히들 하는 걱정이죠.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레일스가 우리 팀의 초능력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스나이더가 직접 밝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 가장 큰 거는 개발 속도랑 유지 보수성이에요. 역시 레일스 하면 속도군요. 네, 레일스를 쓰니까 코드를 정말 빨리 작성할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 코드가 읽기 쉬워서 나중에 고치거나 기능을 추가하기가 훨씬 수월했다는 거죠. 레일스의 그 기본 철학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빛을 발한 셈입니다. 그 설정보다 관례, Convention over Configuration 말씀이시죠? 프레임워크가 정해놓은 방식을 따르면 개발이 단순해진다는 그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인재 용입은 정말 괜찮았을까요? 그게 사실 가장 큰 우려 중 하나였잖아요. 바로 그 점이 또 흥미로운데요. 그 우려와는 달리 마크 베털스비나 토마스 카 같은 아주 실력 있는 엔지니어들을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오, 정말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글쎄요, 어쩌면 레일스는 한물 같다 이런 편견 때문에 오히려 경쟁이 좀 덜 치열했을 수도 있고요. 스나이더는 심지어 이런 인식이 오히려 자기들한테는 경쟁 우위가 되었다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좀 간과하는 기술을 선택한 덕분에 좋은 인재를 오히려 더 쉽게 확보하고 조용히 앞서 나갈 수 있었다. 이야, 이거 역발상이네요. 네. AI 기능 구현은 어땠어요? 이것도 레일스로는 좀 어렵다, 이런 인식이 꽤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오픈 AI 그리고 루비 LLM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요. 항공부품 유통 비즈니스에 딱 맞는 그런 AI 기능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어떤 기능일까요? 예를 들면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부품을 팔 수 있도록 돕는 그런 AI 기반 추천 시스템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레일스의 그 안정적인 구조 덕분에 이런 최신 기술 통합도 충분히 가능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앱의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 UI가 너무 뛰어나서 다들 당연히 이거 리액트 같은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썼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1%도 안 됐다는 점도 되게 놀랍더라고요. 핫와이어 같은 그런 레일스 생태계 기술 덕분이겠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핫와이어 같은 도구들이 서버 측 로직을 중심으로 해서도 풍부한 인터액션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니까 프론트엔드 개발의 복잡성을 정말 크게 줄일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스나이더의 경험은 레일스는 죽었다는 그 13년 묵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르게 특히 스타트업 환경에서 빠른 실행 그리고 안정적인 확장 또 생산성이라는 가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Y 컴비네이터 출신 기업들이나 심지어 엔스로픽의 AI어들, 클로드 개발에도 레일스가 쓰이고 있다는 점도 이걸 좀 뒷받침하고요. 그렇군요. 레일스 자체의 힘도 여전하지만 또 개발자들의 일하는 방식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도구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번들러, 그러니까 루비 라이브러리 잼 관리 도구의 핵심 개발자죠. 안드레 알코. 이분이 RV라는 새로운 도구를 발표했죠. 이건 좀 어떤 물건인가요? RV. 네, RV는 루비 개발 환경이 좀 오랜 수건 과제랄까요? 그런 걸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기존에는 루비 버전을 관리하는 도구, 예를 들면 RVM이나 RVenv 같은 거요. 네.
그리고 라이브러리, 즉 잼이라고 부르는 코드 묶음을 관리하는 도구, 번들러가 이렇게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RV는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개발 과정을 좀 더 매끄럽게 만들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 여러 도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하나로 딱 관리한다. 듣기만 해도 되게 편리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속도입니다. 이게 고성능 언어인 러스트로 개발되어서 정말 빠르다고 해요. 아, 러스트로요? 네. 루비 설치하고 또 필요한 잼들을 설치하는 그 과정을 다 합쳐도 기존 방식보다 훨씬 빠르다고 하고요. 심지어 macOS나 우분투 환경에서는 특정 루비 버전을 1초 만에 설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와, 1초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통합된 명령어도 아주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rv2 run 같은 명령어를 쓰면 현재 프로젝트에 설치되지 않은 잼이라도 임시로 이렇게 격리된 환경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마치 그 npm 생태계 npx랑 좀 비슷하지만 프로젝트 환경이랑 충돌 없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아, 맞아요. 개발하다 보면 특정 도구를 잠깐 써야 할 때가 있는데 이걸 프로젝트에 직접 설치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진짜 유용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스크립트 실행도 아주 간편해집니다. 스크립트 파일 안에 필요한 루비 버전이나 잼 정보가 들어있으면 그냥 rv-run 스크립트 파일.rb 이렇게 한 줄만 치면 RV가 알아서 필요한 환경을 다 갖추고 실행을 해줘요. 오, 개발자들끼리 간단한 스크립트 공유할 때 아주 편리하겠죠? 네, 그렇겠네요. 안드로이드 알쿨의 RBenv를 단순한 버전 관리 도구가 아니라 루비 버전하고 잼을 다 아우르는 언어 관리 도구, 랭귀지 매니저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파이썬 생태계에서 최근에 나온 UV라는 도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요. 또 루비잼스 팀이나 알벤부 창시자 같은 주요 인물들도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이야, 개발 환경 설정하고 관리가 진짜 한결 수월해지겠네요. 그런데 코드 품질 관리 측면에서도 새로운 잼들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름이 좀 재미있던데 callback hair하고 smart ignored columns. 이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가요? 네, 둘 다 레일스 애플리케이션이 좀 커지면서 겪기 쉬운 그 유지보수의 어려움, 이걸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콜백헬은 이름 그대로 콜백 지옥 문제를 다루는데요. 콜백 지옥. 듣기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레일스에서는 특정 이벤트, 데이터 저장 전후라든지 이럴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로직을 콜백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많아지고 또 복잡하게 막 얽히면 나중에 코드를 이해하고 수정하기가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아, 맞아요. 뭔가 하나 딱 고쳤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곳에서 문제가 빵 터지는 그런 상황이 콜백 때문에 생기기도 하죠. 바로 그겁니다. 이 잼은 모델 안에 있는 콜백하고 데이터 유효성 검증,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로직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이걸 분석하고 시각적으로 딱 보여줍니다. 아, 시각화까지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소위 말하는 핫스팟을 식별하고요. 또 이 콜백이 내가 짠 코드에서 온 건지 아니면 레이스 내부 기능인지 그것도 아니면 외부 라이브러리, 잼에서 온 건지 추적하는 데 도움을 주죠. 코드 리팩토링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네. Evil Martians라는 아주 유명한 에이전시에서 만들었고 이전에 Arca라는 잼의 아이디어를 좀 발전시킨 거라고 하네요. 그럼 Smart Ignored Columns는요? 이건 어떤 문제를 해결하나요? 똑똑하게 무시되는 컬럼이라 이름이 재밌는데요. 네, 이건 데이터베이스 관리랑 관련된 잼입니다.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더 이상 안 쓰는 데이터베이스 컬럼을 삭제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지우기보다는 일단 애플리케이션 코드에서 해당 컬럼을 무시하도록 그 Ignored Columns 기능 있잖아요. 그걸로 설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죠? 네, 혹시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임시로 무시해둔 컬럼들을 깜딱 잊고 계속 남겨두는 경우가 아주 흔해요. 맞아요. 아, 이거 나중에 지워야지 하고 미루다가 그냥 영원히 남게 되는 그런 기술 부채가 쌓이는 거죠. 그렇죠. Smart Ignored Columns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gnored Column 설정에다가 삭제 예정일을 명시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remove after 2025년 12월 30일 이런 식으로요. 아, 기한을 정해두는 거군요. 네. 만약에 이 날짜가 지났는데도 컬럼이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CI 환경, 그러니까 코드 통합하고 테스트하는 자동화 환경에서 에러를 딱 발생시켜서 개발자한테 알려줍니다. 이 컬럼 이제 진짜 지울 때 됐어요 하고 신호를 주는 거죠. 오, 똑똑한데요. 네.
그리고 rake smart ignored columns.list 이 명령어로 관리 목록을 한눈에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깔끔하게 유지하는 데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아주 똑똑한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이런 도구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레일스 생태계가 그냥 단순히 유지되는 게 아니라 개발자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계속 진화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레일스 프레임워크 자체는 또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코어 업데이트 소식도 좀 궁금합니다. 네. 레일스 코어 팀도 꾸준히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를 좀 보면 몇 가지 흐름이 보여요. 우선 개발자 경험 DX 형상을 위한 노력이 눈에 띕니다. 개발자 경험이요? 네. 예를 들어 레일스 앱을 처음 만들 때 보이는 그 환영 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에 다크 모드가 추가됐어요. 이게 또 첫 기여자, first time contributor가 만든 기능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고요. 오, 환영할 일이네요. 그리고 레일스 루트 명령어 출력을 보면 엔진별로 헤더가 추가돼서 좀 복잡한 앱의 라우트 구조를 파악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성능 개선 쪽은 없었나요? 물론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작업을 처리하는 액티브 잡 컴포넌트에서 특정 인자를 처리하는 방식을 개선해서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고 최대 18%까지 성능을 끌어올렸다고 하고요. 와, 18트러면 꽤 큰데요? 네. 또 로컬 캐시 미들웨어 로직을 개선해서 앱 실행 중에 캐시 설정이 바뀌는 좀 복잡한 상황에서도 캐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개선들은 눈에 확 띄진 않지만 앱의 전반적인 안정성하고 속도에는 분명히 기여하죠. 데이터베이스 관련 업데이트로 있었죠. 포스트그레스 관련해서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포스트그레스 사용자를 위한 개선이 있었어요. 데이터베이스에는 데이터 무결성을 지키기 위한 여러 제약 조건, constraint들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베타 제약 조건, exclusion constraint나 체크 제약 조건 위반 시 발생하는 에러를 레일스에서 더 명확하게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용 에러 클래스, 그러니까 active record.exclusion violation 하고 active record.check violation 이게 추가됐습니다. 아, 에러 처리가 더 세분화된 거군요. 그렇죠. 덕분에 특정 DB 에러 상황에 더 정교하게 대응하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이벤트 처리 API에 구족 해제 기능이 추가된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고요. 이런 업데이트에 지난 한 주에만 14명의 기여자가 참여했다는 사실은 레일스 코어 개발 커뮤니티가 여전히 아주 활발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야, 코어팀뿐 아니라 커뮤니티 전체의 활동도 정말 활발한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다는 SF 루비 8월 미트업 소식을 보니까 와, 정말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더라고요. 이 미트업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그냥 단순한 기술 발표회? 그 이상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기터브 본사에서 열렸다고 하는데요. 발표 내용을 보면 현재 루비 커뮤니티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좀 엿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나열하기보다는 몇 가지 흐름으로 좀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복잡한 시스템을 다루는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관심입니다. 복잡한 시스템이요? 네, 예를 들어서 분산 시스템에서 작업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템포럴이라는 기술의 루비 SDK 소개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객체를 구조화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인 푸바라 공개 같은 것들이죠. 요즘 마이크로 서비스나 비동기 작업 같은 게 많아지면서 이런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것 같네요. 또 다른 흐름은 뭐였나요? 개발 생산성을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리려는 그런 실질적인 노력입니다. 이블 마을시언스에서 공유한 후피알이라는 회사의 CI 시간 50% 단축 사례가 아주 대표적이에요. CI 시간 50% 단축이요? 와. 네, CA는 아시다시피 코드 변경 사항을 자동으로 테스트하고 통합하는 과정인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 개발 속도가 크게 저하되거든요. 맞아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죠. 그래서 테스트 중에 불필요한 로그를 끈다거나 외부 서비스 호출 대신에 가짜 데이터, 즉 모킹을 사용하고 테스트 데이터 생성, 팩토리 로직을 최적화하는 등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팁들을 공유했습니다. 이야, 이건 진짜 당장 적용해 볼 수 있는 팁들이네요. AI 관련 내용도 있었죠. 맞습니다. AI를 개발 워크플로우에 통합하려는 시도도 아주 중요한 흐름이었습니다.
LLM, 즉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의 코딩 에이전트를 어떻게 활용할지, 또 효과적인 지시사항, 그 agent.md 파일 같은 걸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여러 에이전트를 동시에 실행하는 전략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어요. 네. 그 외에도 뭐 병렬 테스트 실행 도구인 테스트큐, 테스트 성능 분석 도구 테스트프로프, 그리고 아까 이야기 나누었던 RBJ 같은 새로운 도구들이 막 소개되면서 아주 활발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미트업 자체가 커뮤니티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장이었던 거죠. 이런 커뮤니티의 연결을 더 강화하려는 시도도 있더라고요. 루비 프렌즈 앱이 아직 나왔는데 레일즈 컴프라는 큰 행사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졌다고요. 조 마실로티와의 인터뷰 내용이 소개됐는데 이건 좀 어떤 앱인가요? 네, 컨퍼런스 같은 행사 가면 네트워킹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명찰에 있는 QR코드 찍는 것만으로는 좀 피상적인 연결에 그치기 쉽죠. 그렇죠. 연락처만 교환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루비 프렌즈 앱은 바로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단순히 연락처 교환을 넘어서 나는 이런 기술에 관심 있어요. 또는 이런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같은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관심사 기반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앱입니다. 아이디어 좋은데요? 그럼 기술적으로는 어떤 점이 좀 흥미로운가요?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하드웨어 네이티브를 사용해서 웹, iOS, 안드로이드 앱을 단 한 달 만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 달 만에요? 웹, iOS, 안드로이드 전부요? 네, 하드웨어 네이티브는 웹 기술, 그러니까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모바일 앱의 네이티브 UI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레일스 생태계의 접근 방식이에요. 이 조 마실로티라는 분이 원래 iOS 개발 경험이 있었는데 레일스하고 하드웨어 지식을 딱 결합해서 이렇게 빠른 크로스 플랫폼 개발을 해낸 거죠. 와, 웹 개발자가 네이티브 앱까지 이렇게 빠르게 만들 수 있다니 생산성 측면에서 정말 매력적인데요. 앞으로 계획은 또 뭔가요? QR코드보다 더 간편한 정보 교환을 위해서 NFC, 즉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 통합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가볍게 부딪히는 것만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거죠. 오, 훨씬 편하겠네요. 곧 열릴 레이즈 월드 2025 컨퍼런스 키노트에서 조 마슬로티가 직접 이 앱을 시연하고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커뮤니티에서 탄생한 아이디어가 실제 기술로 구현돼서 다시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아주 좋은 선순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 정말 멋지네요. 커뮤니티의 필요가 진짜 혁신을 이끄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자료는 조금 다른 관점인데요. 화려한 최신 기술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방식으로 오랫동안 성공을 이어온 기업 사례입니다. 팟캐스트 호스팅 서비스인 버즈스프라우트 이야기인데요. 공동 창업자 톰 로시는 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레일스를 계속 고수하고 있을까요? 그 비결이 좀 궁금합니다. 네, 버즈스프라우트는 현재 12만 명이 넘는 팟캐스터들이 사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톰 로시는 레일스 덕분에 제품을 빠르게 만들고 또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말하는데요. 그들의 핵심 전략은 바로 바닐라 레일스였습니다. 바닐라 레일스요? 그건 뭐죠? 뭔가 특별한 커스터마이징이나 복잡한 기술 스택 추가 없이 그냥 레일스의 기본 기능하고 철학에 충실했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레일스의 핵심 철학인 설정보다 관례, 즉 프레임워크가 제안하는 표준적인 방식을 최대한 따르고요. 유행하는 기술을 무분별하게 도입하기보다는 코드의 단순함과 유지 보수성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발 속도와 코드 품질을 모두 잡는 비결이었다고 강조해요. 기본에 충실한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힘이 되었다는 거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졌나요? 우선 빠른 기능 출시가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사보다 빠르게 네이티브 iOS 안드로이드 앱을 출시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단순한 코드 베이스 덕분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훨씬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네. 또 제품 중심 회사로서 디자이너와 개발자 사이에 어떤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술적으로 너무 복잡해지거나 또는 사용자 경험을 해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계속 균형을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기술 그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정말 제품하고 사용자 가치에 집중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경쟁력은 단순히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팟캐스터들을 위한 기술 지원을 넘어서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서로 격려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집중한 것도 아주 중요한 성공 요인이에요.
기술 회사지만 사람과 커뮤니티를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생태계에 대한 기여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레일스 월드 같은 컨퍼런스를 초기부터 후원하고 올해는 팟캐스터들의 참여를 지원하거나 현장에 녹음 스튜디오를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기술적으로도 자신들이 가진 대규모 파일, RSS 피드나 MP3 같은 거요. 이런 걸 서빙한 경험을 바탕으로 레일스 커뮤니티에 기여할 부분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탐 루스의 말을 빌리자면 결국 레일즈는 빠르게 만들고 오래가는 제품을 가능하게 해준다. 딱 이 말이네요. 유행을 막 좇기보다는 기본을 지키는 것이 결국 기술 보채를 피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길이다. 그의 통찰이 정말 울림을 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루비 온 레일스를 둘러싼 정말 다양한 목소리들을 들어봤습니다. 스타트업에서의 여전한 저력과 생산성, 또 알비나 콜백 켈 같은 개발 경험을 혁신하는 도구들, 레일스 코어의 꾸준한 진화, SF 미트업 같은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즈스프라웃처럼 기본에 충실하면서 장기적인 성공을 거둔 사례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뭘 말해주는 걸까요? 루비와 레일스 생태계는 뭐랄까 과거의 영광에 그냥 머무르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진화하면서 실질적인 가치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숙함에서 오는 안정성과 생산성은 기본이고요. 거기에 AI 통합 같은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죠. 네. 알베 같은 도구는 아예 개발 워크플로우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강력하고 서로 돕는 커뮤니티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 이게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것이겠네요.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살펴본 여러 혁신과 커뮤니티의 움직임을 보면서 앞으로 한 5년, 10년 뒤에 루비와 레일스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지금 여러분의 프로젝트나 혹은 학습 과정에서 이 생태계가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특히 그 AI 기술과의 융합이라든지 아니면 알베 같은 도구가 가져올 개발 방식의 변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루비와 레일스의 현재와 미래를 흥미롭게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자료들 속에서 길어올린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